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을 맡게 된 나이스 신용평가 기태훈 평가본부장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대외적 환경, 이슈를 살펴보고 내년도 국내 주요 기업 성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용등급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여 하향되어 왔으며 국내 인플레이션 완화,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추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부담은 인하폭을 제약하며 국내 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금리의 하향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인 하방 제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관세 인상, 반이민 정책이 과시화될 경우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기준 금리 인하 기조를 제어할 것입니다. 올해 민간 소비 분기별 증감률은 1%를 전후한 저조한 수준이며 월별 소비심리 지수 또한 100 수준을 전후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가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와 물가 상승률 둔화,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로 민간 소비 성장은 다소 반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순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은행, 부채 신가 평가액이 증가하는 보험 등 일부 금융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익성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여 하락된 상태이며 인하된 금리가 장기성 차입금 차원에 반영되에는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비용 완화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건설 및 관련 업종 기업의 금리 수준은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 고금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운데 그래프에서 보듯이 A급 기업 전체 평균 금리 대비 A급 건설 기업 평균 금리의 스프레드는 80bp 이상 높은 수준이며 올해 들어서도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수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며 총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질 GDP 기준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수출에서 미국,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각각 20% 내외이지만 제3국 경유 수출 등의 간접 수출을 포함할 경우 양국 합산 비중은 50%를 훨씬 상회할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경기의 무역 환경 변동에 대한 수출 민감도가 높은데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 약화,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미중 무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대중 수출 환경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미국 수출은 2차전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호조,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 수출 회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의 양호한 성장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자동차 수출은 대미 수출액의 32%를 차지하여 미국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 자동차 수출 증감률이 한 자리 숫자로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미국 수출 성장률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보편적 관세 도입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에 불리한 수출 환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수출이 이에 해당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 정책은 2차전지 수출 등에 부정적입니다. 공약과 별도로 미국의 무역 적자국 규모 기준 한국의 순위가 2020년 12위에서 올해 9월
7위로 상승함에 따라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정부의 중국 견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중국과 경쟁 품목의 수출 증가, 조선 부분의 미국 수주 증가, 설비 투자 및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에 따른 기계료 수출 등의 긍정적 요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 영향이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국 수출의 주요 품목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IT 제품이 총 수출의 53%를 차지하여 최대 품목이며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공업 제품이 22%를 차지합니다. 올해 10월 기준 중국 수출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부진하였지만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이 3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7.2%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올해 3분기 이후 다소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도 향상, 애국 소비 등을 바탕으로 전자 IT 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수출 성장 동력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대중국 수출 전망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화로 내수 회복이 점차 기대됨에 따라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올해 30%대 성장을 보인 반도체를 비롯한 ICT 수출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나 기저 효과로 증가율은 약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 총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신정부의 중국 견제는 직간접적으로 대중국 및 총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추가적 하방 리스크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60% 관세 도입, 최혜국주의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화 정도와는 별도로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 디커플링 정책을 강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81%가 중간재 수출에 해당하며 가운데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의 해외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관세 도입은 중국의 미국 향 수출을 감소시키며 중국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수출 축소 물량을 기타 지역의 밀어내기 수출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외에서 중국과 수출 경쟁이 심화되며 총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국내 또한 중국 수입 물량이 확대되어 총 순수출을 감소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2024년 건설 투자는 2, 3분기 연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건축 착공 면적, 건설 수주 금액이 2023년 이후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년 SOC 예산 축소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내년도 건설 투자 또한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진한 수치를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최근 건설기업의 매출 성장은 둔화된 가운데 운전자금 부담 확대, PF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거용 건축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데 준공 시점에 자금 유입이 많아 준공 물량이 많을수록 자금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운데 표에서 주거용 건축 착공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 착공이 양호하였는데 2021년 착공 물량은 올해까지 준공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준공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금 유입 요인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일단락은 최근 2년간 신규 착공 물량 감소와 더불어 매출액 감소를 가져올 걸로 보이는데 최근 저조한 분양 성과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금융권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216조 원으로 부실 위험 익스포저는 21%로서 전체 9.7%입니다. 금융업권별로 총 익스포저 대비 부실 위험 익스포저를 보면 은행보험은 1% 전후의 미미한 수준이나 저축은행 28%, 상호금융업권 18%로서 높고 증권 13%, 여전업권 9%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담보대출 30.9%, 브릿지론 19.5%, 본PF 2.7%의 부실 위험 비중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PF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부실 위험 익스포저가 높은 업권, 부동산 유형 중심으로 손실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 설비 투자 전망을 보면 최근 수주액 증가, 우호적인 반도체 경기에 따른 투자 수요,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를 바탕으로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민간 소비, 설비 투자는 다소 개선되나 수출 성장률 둔화, 건설 투자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며 성장률은 저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관세 인상 등 미국 신정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나이스 신용평가가 주요 14기 업종 기업의 매출액과 EBIT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단순 합산 금액 기준 내년 매출 성장률은 1.9%로 올해 추정 성장률 5.2%에서 일부 제조, 수출 업종 부진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 성장 전망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며 EBIT은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 내역은 뒤에 있을 나이스 시험평가 기업 관련 세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거시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및 건설금융 등 유관업종, 화학업종을 비롯한 불리한 수출업종 등의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지속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내년 신용등급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상세 내역은 뒤에 있을 나이스 평가 산업금융 관련 세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장단기 신용등급 기준으로 신용등급 상하향 변동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상향 기업수를 하향 기업수로 나눈 업다운 레이셔는 11월 현재 0.8%로서 2023년 말 1배에서 하락하였습니다. 등급 상향은 자동차 발전업종, 등급 하향은 건설 및 관련 금융업종, 석유화학 업종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업종별 등급 방향성이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등급 상향 동력은 약화되며 등급 하향 우위 기조에 있습니다. 향후 신용등급 방향성을 네거티브 기업수 대비 포지티브 기업수 배율, 즉 PM 배율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PM 배율은 0.5배인데 이는 향후 등급 상승보다 등급 하락 가능성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 등급 업종별 PM 배율을 보면 비금융업종은 0.8배이나 금융업종은 0.3배로서 상대적으로 금융업종 내 긍정적 기업수 대비 부정적 기업수가 많은데 이는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금융업종에 크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M 배율과 업다운 레이셔의 경향성, 주요 거시 및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도 업다운 레이셔는 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나타낼 걸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